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고 와이파이도 없고 편의점도 없어요. 사방이 바둘러 쌓인 작은 섬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극한의 시나리오입니다. 영화에서는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무인도 생존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경험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문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24시간, 당황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일단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손에 든 거라곤 입고 있던 옷뿐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 확보입니다. 사람은 물 없이 3일밖에 못 버티거든요. 하지만 바닷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소금 농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탈수를 가속화시켜요. 섬을 돌아다니며 담수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작은 개울이나 샘물을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빗물을 받아야 해요. 큰 나뭇잎이나 코코넛 껍질을 이용해서 물을 모으는 거죠. 문제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열대 지역이라면 스콜이 자주 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건조한 기후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견디며 하늘만 바라봐야 하죠. 다음은 음식 문제입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3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며칠만 굶어도 몸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섬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야자수 열매, 바나나 같은 과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물이 독이 있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잘못 먹으면 설사나 구토로 탈수가 더 심해지거든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맨손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날카로운 돌이나 나무 막대기로 간이 작사를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물고기를 찌르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서는 굴절 때문에 위치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운 좋게 물고기를 잡아도 문제는 남습니다. 생으로 먹어야 하나 아니면 불을 피워서 익혀 먹어야 하나? 생선에는 기생충 위험이 있고 불을 피우는 것도 쉽지 않죠. 불 피우기는 생존의 핵심입니다. 불이 있으면 음식을 익히고 물을 끓여 살균하고 밤에 체온을 유지하고 야생동물을 쫓을 수 있어요. 게다가 구조 신호로도 사용할 수 있죠. 문제는 어떻게 불을 피우느냐입니다. 영화에서처럼 나무를 비벼서 불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계속 문질러야 하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차라리 돌멩이 2개를 부딪혀서 불꽃을 일으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부싯돌 같은 돌을 찾아야 하는데 이것도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불쏘시개로 쓸 마른 풀이나 나무 껍질도 필요하고요. 결국 몇 시간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입으로 불어주면서 불씨를 키워야 해요. 드디어 작은 불길이 일어나면 그 순간의 감격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잠잘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밤에 노숙하면 벌레에 물리고 비를 맞고 야생동물의 위협에 노출되니까요. 간단한 쉘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나뭇가지와 야자수 잎을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 거죠. 땅바닥에서 자면 습기와 냉기가 올라오니까 나뭇가지를 깔아서 간이 침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해가 지기 전에 완성해야 하는데 초조함이 밀려옵니다. 첫날 밤이 가장 무섭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온갖 소리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파도 소리, 정체 모를 동물 소리,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혹시 독사나 전갈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게 되죠. 며칠이 지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곧 구조되겠지 하는 희망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희망이 사라져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엄습하죠. 고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처음 알게 됩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잣말을 하기 시작해요. 나무나 돌멩이에게 이름을 붙이고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위생 문제도 심각합니다. 씻을 수가 없으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고 머리카락은 엉켜서 뭉치고 이빨은 닦을 수가 없어요. 손톱과 발톱은 계속 자라고 면도도 못하니까 수염이 덥수룩해집니다. 작은 상처도 큰 문제가 됩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돌에 베이는 일이 흔한데
소독약이 없으니까 감염될 위험이 높아요. 상처가 고추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설사나 식중독에 걸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탈수가 급격히 진행되는데 링거나 약이 없으니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몸이 스스로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도 큰 변수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열사병 위험이 있고 폭우가 쏟아지면 쉘터가 무너질 수 있어요. 태풍이라도 오면 생명이 위험해지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깁니다. 선크림이 없으니까 옷이나 나뭇잎으로 피부를 가려야 해요. 하지만 열대 지역의 햇볕은 정말 강렬하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 몸이 급격히 쇠약해집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근육이 빠지고 체중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사소한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죠. 비타민 부족으로 괴혈병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몸에 멍이 들어요. 과일을 충분히 먹어야 하는데 섬에 과일이 많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구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울증에 빠져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니까 시간 감각도 사라지죠. 가족과 친구들 생각이 계속 나면서 그리움에 몸부림칩니다. 그들이 나를 찾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자살 충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편안하게 끝내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생존 본능이 그런 생각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변에 큰 글씨로 HELP를 쓰고 불을 피워 연기 신호를 보내고 반짝이는 물건으로 햇빛을 반사시켜 신호를 보내죠. 하지만 비행기나 배가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로에서 벗어난 무인도라면 구조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요. 몇 달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점점 야생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는지 알게 되고 물고기 잡는 실력도 늘고 불 피우는 것도 익숙해져요. 하지만 이건 적응이 아니라 체념에 가깝죠. 시간이 더 지나면 문명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이 뭐였는지, 커피가 어떤 맛이었는지, 따뜻한 샤워가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이 희미해져요. 언어 능력도 퇴화합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고 어휘력이 떨어지죠. 나중에 구조되어도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사회성도 상실됩니다.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지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낯설어져요. 구조된 후에도 사회 복귀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결국 무인도 생존은 단순히 육체적 생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심리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고독, 절망, 공포 이런 감정들과 싸우는 게 진짜 전쟁이죠. 실제로 무인도에 고립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구조된 사람들은 대부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깨끗한 물, 따뜻한 음식, 안전한 잠자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무인도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는 것, 배달 앱으로 치킨 시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이런 사소한 일상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었던 거죠. 인터넷이 터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고 문명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인도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면 문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스템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도 정수 시스템이 필요하고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 농부, 유통업자, 요리사 등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게 진화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갇힌다는 건 단순히 육체적 고립이 아닙니다. 인간성 자체를 빼앗기는 경험이에요.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절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사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보세요. 무인도 같은 극한 상황을 상상해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기적 같은 선물이란 것을요.